오늘의 선곡은 아시는 분들 계실까요? 뭐 노래 자체는 워낙에 유명하죠. 노래는 워낙에 유명한데 요 노래가 좀 사연이 있는 노래잖아요. 델리 스파이스가 부른 고백이라는 노래인데 이게 그냥 만들어진 노래가 아니라 사실 이 노래랑 관련 있는 만화 제목 혹시 아세요? 아까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사람 채팅 한번 써봐봐요. 아까 영상에 나온 만화 아는 사람. 그쵸. H2 몇 분 아시네요. 네, 작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아다치 미주로인가요? 만화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H2라는 만화에 나온 주인공을 모델로 삼아서 쓴 노래예요. 요 고백이라는 노래가 가사를 잘 보면은 되게 막 말랑말랑 하잖아요. 막 울렁울렁 하죠. 요게 이제 그 야구 고등학생 뭐 뭐라 해야지? 완전 청춘 만화예요. 완전 소년 만화. 내지는 뭐 사춘기, 첫사랑 이런 거를 주제로 한 만화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간단하게만 좀 얘기를 하자면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남자, 여자 총 4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4명의 주인공. 제일 메인은 히로라는 애고 히데오라는 히데오 맞나? 얘네 둘이 절친이자 라이벌이에요. 얘가 투수고 얘가 타자거든요. 되게 절친인데 고등학교가 갈려가지고 얘는 되게 명문고등학교에 그 탄탄한 대로를 걷는 그런 타자고 얘는 이제 좀 뭐 우여곡절이 있어서 되게 야구 변방 고등학교에 갔는데 그 고시엔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학교를 고시엔까지 뭐 데리고 가요. 그래서 결국 둘이 만나게 돼요, 경기로. 이렇게만 있으면은 그게 끝나지 않죠. 일단 히로 히데오 히카리라고 쓸게요. 히카리라는 여자애가 나오는데 여기가 소꿉친구 소꿉친구이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은 조금 너무 그렇지만 서로가 서로의 첫사랑 같은 느낌이 있어요. 첫사랑? 뭔가 되게 애매모호해요. 근데 얘네 둘이 사겨요. 연인이에요, 연인. 얘네 둘이 왜 연인이냐면 이 고백에 나오는 맨 처음 가사가 그거예요. 얘 히로가 중1 때까지 늘 첫째 줄에 있었대요. 키가 되게 작았어요. 남들보다 사춘기가 늦게 왔단 말이에요. 성장이 더뎠어요. 성장이 더딘 그때 얘는 이미 사춘기가 왔었거든요. 얘도 사춘기였겠죠? 그때 얘네 둘을 소개시켜준 사람이 히로였어요. 그래서 둘이 히로가 히데오랑 히카리를 소개를 시켜줘서 둘이 사귀게 되는데 나중에 얘가 뒤늦게 사춘기가 오고 나서 봤더니 사실 히카리하고 히로는 그 되게 말랑말랑한 그런 사이였던 거죠. 그리고 한 명 더 나오는 게 히데오, 히카리, 하루카가 나오죠. 하루카하고 얘네 둘이 약간 뭐 결국에는 연인이 되죠. 얘는 이제 매니저죠. 야구부 매니저. 근데 이제 요 구도에서는 되게 좀 혼자 따로 노는 것 같지만 되게 또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렇게 이 4명이 주인공인 청춘 만화예요. 청춘 만화. 그래서 이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라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보통 이게 보통 정설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히로랑 히카리에 대한 가사다. 제가 느끼기에는 히로가 얘기하는 가사도 있고 히카리가 얘기하는 가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한테 얘기하는 가사도 있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의 연인에게 하는 얘기가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그렇게 들리거든요.
어쨌든 이게 H2라는 만화에 이 만화 작가가 이런 장르의 만화로 되게 유명한데 그 사람의 대표작 중에 하나가 H2라는 만화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그 영상이 나중에 쉬는 시간에 또 한 번 더 보죠. 그 H2라는 애니메이션에서 일부 중요한 장면들을 가져다가 그 델리 스파이스 노래에다가 이제 뮤직비디오처럼 만든 그런 영상입니다. 아, 너무 재밌죠. 오늘 뭘 틀까 하다가 좀 요새 봄이니까 좀 말랑말랑한 거 뭐 있을까 하다가 지난 학기에 틀었던 거를 좀 돌이켜 봤더니 아,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이 있었더라고요. 아주 좋은 노래죠. 그냥 노래만 들어도 너무 좋은데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또 재밌죠. 이렇게 또 오늘 썰을 풀고 항상 한 5분어치의 썰을 준비해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썰을 풀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 괜히 좀 말랑말랑하네. 오늘 클러스터링 하고 있죠. 아, 너무 갑자기 달라진다. 너무 분위기의 급 반전. 클러스터링 하고 있고, 우리가 클러스터링을 월요일에 K민즈 알고리즘을 봤어요. 수요일 오늘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볼 거고, 다음 주 월요일 요때 클러스터링 파이썬을 할 거예요.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할 거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헬프 데스크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특집. 중간고사 특집 질의응답 시간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이 중간고사죠. 네. 요렇게 흘러가는 중입니다. 지울게요. 그래서 K민즈 알고리즘을 했었는데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터의 정보를 어떤 클러스터에 대한 정보를 딱 하나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평균 내지는 중심, 그 클러스터의 중심이 되는 뮤, 평균 하나만 가지고 클러스터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뮤K를 가지고 요거랑 거리를 어떻게 구할지, 거리를 어떻게 구하는지만 정하면은 K민즈 알고리즘은 돌아가요. 여기에는 뭐 확률 모델 같은 게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모델이 복잡한 게 아니라 딱 클러스터의 평균이랑 그 평균하고 샘플들하고의 거리만 구할 수 있으면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렇게 돌아갔던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터러티브한 방법이었죠.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비슷한 점이 있어요. 좀 이터러티브하게 돌아가는 면에서 K민즈 알고리즘이랑 비슷한 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확률 모델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라미터가 평균이랑 공분산, 코베리언스라고 하죠. 여기에다가 믹싱 코이피션트라는 파이라는 게 들어가요. 여기 이름을 보면은 가우시안 클러스터링이 아니라 가우시안의 믹스처를 이용한 클러스터링이잖아요. 그래서 믹스처랑 관련된 파라미터 파이가 추가가 돼가지고 가우시안에 대한 뮤랑 시그마 더하기 믹싱 파이 요거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평균이었던 게 요걸로 바뀌죠. 그리고 거리를 측정을 했던 게 뭐가 되냐면은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개념이 나와요. 리스폰시빌리티. 이거는 어떤 확률 값인데 이게 뭐에 해당하는 확률인지는 뒤에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가냐면은 첫 번째,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은 무엇인가?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은 뭐고 이거를 가지고 클러스터링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그 중에서도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요거를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리스폰시빌리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거예요. 뭐 확률적으로 구하게 되는 어떤 값인데, 우리 원 오브 K 코딩 그 RNK라는 거 나왔었잖아요. 1 아니면은 0으로 됐던 거 K민즈에서. 그래서 어떤 샘플 뭐 n번째 샘플이 뭐 k번째 클러스터에 해당이 되냐 안 되냐를 디스크리트하게 0 또는 1로 나타냈잖아요. 얘는 그거를 실수로 나타낸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샘플이 어떤 클러스터에 속하냐를 표현을 할 건데 0 또는 1로 딱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이거를 실수로 표현을 해요.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뭐 80%, 두 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뭐 15%, 세 번째 클러스터에 속할 확률이 5% 이런 식으로 확률로 나오는 값이 있어요. 걔를 리스폰시빌리티라고 부를 거고, K민즈 알고리즘에서는 이 원 오브 K 코딩이었던 R 값이랑 좀 대응이 되는데, 얘는 디스크리트한 버전이었다. 얘는 좀 컨티뉴어스한 버전이다. 확률을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그 이터레이션을 어떻게 돌아가냐, 그 파라미터를 학습을 어떻게 하냐. K민즈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 RNK를 사용을 해가지고 뮤K를 구하는 식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웨이티드 썸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원 오브 K 코딩을 사용을 해서 해당 클러스터에 속하는 애들만 딱 추려가지고 평균을 내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결국 파이랑 뮤랑 시그마를 학습을 해야 돼요. 이터레이션을 거치면서 요 세 개의 파라미터를 학습을 시켜야 되고, 그때 이용을 하는 게 이 리스폰시빌리티거든요. 웨이티드 썸처럼 사용을 할 건데, 그때 이제 리스폰시빌리티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크게 이런 흐름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잘 기억하고 오늘 수업을 들어주세요. 저 아직 델리 스파이스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꽁냥꽁냥하다. 믹스처부터 시작을 해보죠. 여러분들, 가우시안 분포라는 게 뭐 생기기는 이렇게 생겼죠. 뮤랑 시그마가 정해지면은 정의가 되죠. 요렇게 정의가 되잖아요. 생기기로는 어떻게 생겨요? 와, 진짜 예쁘게 그렸다. 여기 뮤를 중심으로 하고 여기 퍼진 정도가 시그마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어찌 됐든 이런 종 모양처럼 생겼어요. 종 모양.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되게 평범한 분포죠. 평범한 분포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확률 통계에서는 뭐 그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죠. 센트럴 리밋 디오렘, 그거에 의하면은 뭐 많은 분포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센트럴 리밋 디오렘에서 나오는 가우시안의 의미가 있기는 하죠. 그렇긴 한데 어찌 됐던 제일 좀 평범한, 제일 표준의 어떤 분포를 갖는 게 가우시안 분포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왠지 뭐 큰 수의 법칙을 만족하게 되면은 가우시안을 따를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일반적인 모양이란 말이에요. 딱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평균에는 적당히 몰려 있고, 평균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이렇게 종 모양으로 점점 감소를 하는 그런 분포. 그런데 실제 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분포는 가우시안이 아닌 경우도 많을 거예요. 가우시안이 아닌 경우도 많을 텐데, 그 중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그러니까 많은 분포들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가우시안 분포는 모드가
1인 분포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모드라고 하면은 좀 수학적인 개념이긴 한데 그냥 비유만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딱 평균 언덕이 딱 하나 존재하죠. 언덕이 딱 하나 존재해서 거기가 제일 높고 거기 주변으로는 점점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차원의 가우시안 분포가 샘플로 나타난다면은 이렇게 막 모여 있지만 뭐 가운데일수록 점점 모이고 멀어질수록 점점 드물어지는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이죠. 요런 모양. 그러니까 모드가 딱 하나예요. 언덕이 딱 한 개 존재하는 분포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뭐 이 모양 자체가 더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모드가 하나인데 좀 모양이 다른 분포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실제 분포가 모드가 여러 개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모드가 복수개. 예를 들면은 클러스터링 문제가 모드가 여러 개잖아요. 우리 K민지 알고리즘 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여기에도 분포가 있고 여기에도 분포가 있고 뭐 여기에도 분포가 있어요. 이거를 하나의 가우시안 분포로 나타내면은 여기 어디가 중심이 돼서 뭐 적당히 이렇게 퍼져 있는 가우시안 분포가 하나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우시안 분포는 요 데이터에 적합하지 않죠. 모드 한 개로는 이 데이터를 표현을 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는 여기에도 분포가 하나 적당히 존재하고 여기도 하나 존재를 하고 여기도 하나 존재를 하는 그런 모양의 분포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1D면은 여기에도 언덕이 하나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모드가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러면은 뭐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서 뭐 U1, U2, U3를 또 뭐 시그마 뭐 1, 뭐 시그마 2, 뭐 시그마 3 같은 거 써가지고 되게 이 모양에 해당이 되는 이렇게 언덕을 3개 갖는 되게 복잡한 형태의 함수를 하나 확률 분포를 하나 만들어내요. 그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은 모드가 하나일 때도 만들고 2개일 때도 만들고 3개일 때도 만들고 4개일 때 5개일 때 그때 막 모양은 또 어떻게 달라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복수개의 모드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믹스처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우리가 확률 분포, 프로바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만족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합이 1이 된다던가, 뭐 교집합했을 때 뭐가 되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의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여러 개의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그거를 합성을 해서 그거를 적절히 합쳐서 새로운 또 다른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는 거를 우리가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P1이라는 분포랑 P2라는 분포랑 P3라는 분포가 뭐 제각각 있다 쳐요. P1은 이렇게 생기고 P2는 이렇게 생기고 P3는 이렇게 생겨요. 근데 얘네들을 적절히 예를 들면은 3분의 1씩 섞어 볼까요? 3분의 1씩 섞어서 새로운 분포를 하나 만들어요. 뭐 요런 모양이 3분의 1은 아니구나. 요런 모양이 나오겠죠? 얘는 요게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원래 존재했던 P1이라는 분포, P2라는 분포, P3라는 분포 3개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걔네들을 적절히 잘 섞었어요. 적절히 웨이트를 줘서 새로운 분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영역에서 합이 1이 돼야 되죠. 얘도 전체 영역에서 합이 1이 돼야 되죠. 얘도 합이 1이 돼야 되니까
근데 얘도 분포가 되려면 합이 1이 되어야 돼요. 적분을 한 게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붙는 개수들, 여기 앞에 붙는 개수들은 합이 1이 되도록 해야겠죠. 그래야지 얘를 1로 만들려면은 각각의 합이 1인 애들, 각각의 적분이 1인 애들에다가 곱해지는 얘네들이 합쳤을 때 다 1이 되어야 돼요. 항상 1로 유지가 되도록 합치면 돼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여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믹싱 코이피션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분포들을 가지고 새로운 분포를 믹싱을 할 건데, 그러면 각각을 얼마만큼씩 반영을 할 거냐. 그래서 지금은 동일한 웨이트로 얘네들을 합쳤지만, 그게 아니라 뭐 얘는 한 0.7, 얘는 0.2, 얘는 0.1만큼 넣을 수도 있겠죠. 얘네들이 합이 1이 되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양수여야겠죠, 당연히. 양수이고 얘네 세 개의 합이 1이 되기만 하면은 새로운 디스트리뷰션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원래 이랬던 모양이 아니라 좀 다른 모양이 되겠죠. 여기가 한 0.7 정도고 한 0.2, 0.1 정도로 되는 이런 분포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존재감이죠, 존재감. 새로운 분포를 이렇게 만들 건데 각각의 분포가 얼마만큼 참여할 건지, 이 믹스처에 내가 기여를 하는 게 얼마만큼인지를 믹싱 코이피션트라고 해요. 주로 얘를 뭘 쓰냐면은 파이를 써요. 파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따라올 만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꼭 3개가 아니어도 돼요. 4개여도 되고 5개여도 되고. 그래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라고 하면은 뭐겠어요? 믹스처 중에서도 가우시안을 합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요렇게 표현을 해요. 뭐 라지 K개만큼의 가우시안 분포를 합쳤다고 합시다. 요렇게 써요. 요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이에요. 뭐 예를 들면은 뭐 0.1에 뭐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네. 뭐 0. 뭐 0.6에 평균이 1이고 분산이 2이네. 또 0.3을 곱해서 평균이 마이너스 1이고 분산이 4이네. 이러면은 뭐 적당히 합쳐지겠죠. 얘가 여기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고, 얘가 뭐 1을 기준으로 조금 펑퍼짐한 모양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더 펑퍼짐한 모양이 될 거예요. 얘를 각각, 얘는 0.1, 얘는 0.6, 얘는 0.3을 곱해서 뭐 새로운 분포를 하나 만들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게 뭐 새로운 분포가 하나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가우시안을 3개를 써서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아주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가 파이 1, 얘가 뮤 1, 얘가 뭐 시그마 1, 얘가 파이 2, 얘가 뮤 2, 얘가 시그마 2, 얘가 파이 3, 얘가 뮤 3, 시그마 3가 되는, 아이고, 요렇게 가우시안 믹스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은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모델은 파이 K랑 뮤 K, 시그마 K를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얘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파라미터가 뭐가 있냐면은 파이
뮤, 시그마가 있는데 이게 한 세트가 아니라 K개가 필요하죠. 각각이 K 세트 필요하죠. 그러니까 파이 1, 뮤 1, 시그마 1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첫 번째 분포를 얘를 이용해서 만들죠. 그리고 그 첫 번째 분포에 믹싱 코이피션트가 필요하죠. 또 파이 2랑 뮤 2랑 시그마 2를 가지고 새로운 분포를 만들고 믹싱 코이피션트를 곱할 거예요. 이게 총 라지 K가 필요한 분포가 되겠죠. 그쵸? 파라미터가 어떻게 된다? 파이 K, 뮤 K, 시그마 K에 요만큼이 필요하다. 근데 이게 구해지는 순간, 이게 다 명시가 되는 순간, 뭐 1D에서는 뭐 이런 분포가 나올 수도 있고, 뭐 2D가 되면은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뭐 여기에도 적당히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뭐 분포가 하나 존재하는 그런 믹스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믹스처를 만들면은 그러면 결국 뭐가 돼요? 이 하나의 디스트리뷰션, 믹스처에 참여를 했던 디스트리뷰션 있잖아요. 얘네가 결국에는 클러스터의 대응이 되는 거죠. 요거 하나하나가 클러스터의 대응이 돼요. 결과를 한번 볼까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돌리면은 요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점들이 막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적절히 3개의 그룹이 보이잖아요. 3개의 그룹이 보이는데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의 이터레이션을 막 돌리면은 이렇게 지금 같은 경우에 평균 3개랑 각각의 코베리언스랑 그거의 믹싱 코이피션트를 가지고 요런 분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번 분포에 해당하는 첫 번째 클러스터가 있을 거고 이 2번 분포에 해당하는 두 번째 클러스터, 여기 3번 분포에 해당하는 세 번째 클러스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각각을 색깔로 구분을 하면은 요렇게 전체 샘플이 어느 클러스터에 속하는지를 요렇게 최종적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죠. 미리 보시면 이거는 시작할 때는 어떤 모양이었냐면은 이런 모양으로 시작했어요. 일단 3개가 있다는 건 명시를 했어요. K민즈처럼 3개가 있는데 일단 뭐 뮤, 파이, 시그마 이거 다 그냥 랜덤으로 어사인을 했겠죠. 근데 얘네들이 점점 수렴을 해가면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변해가죠. 되게 느린 속도지만 점점 변해가요. 그래서 결국 여기 점점 붙어가죠. 클러스터에. 그래서 요렇게 수렴을 합니다. 요렇게 최종적으로 수렴을 합니다. 그 파이라는 애랑 뮤라는 애랑 시그마가 결국에는 원래 주어진 데이터에 분포를 표현할 수 있도록 적절히 수렴을 하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끝났어요. 좀 여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넘어가 볼게요. 이제 조금 어려워집니다. 리스폰시빌리티를 설명을 할 건데 요게 조금 어려워요. 근데 강의 자료를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제가 올려드린 강의 자료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그거는 너무 이론으로 설명을 하는 거고 강의 자료를 차라리 지금 하는 것처럼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리스폰시빌리티를 설명을 해볼게요. 얘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1D로 예를 들어볼게요.
요렇게 생겼다고 해볼게요. 요쪽이 뭐 한 0.3 P1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 정확하게 쓰면은 0.3 뮤1 시그마 1을 가지고 표현이 됐겠죠. 그쵸? 요런 게 여기 숨어 있어요. 요렇게 쓸게요. 0.3이라고도 하지 말고 그냥 요렇게 쓸게요. 파이 1 뮤 1 시그마 1 분포가 여기 하나 있을 거고, 걔가 주로 도미넌트하게 나타났겠죠. 여기가 파이 2 뮤 2 시그마 2라고 해요. 여기가 파이 3 뮤 3 시그마 3라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확률값을 구하려고 해요. 이 x라는 x1이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x1이라는 점이 여기 있어서 우리가 px1을 구하려고 해요. px1을 구하고 싶어요. 여기에다가 x1을 대입했을 때 여기에 확률값을 구하고 싶어요. 그거는 풀어서 써보면은 파이 1 x1 u1 시그마 1, 그러니까 첫 번째 분포에서 x1을 넣었을 때의 확률 값에다가 파이 1을 곱하고, 마찬가지로 파이 2를 곱하고 두 번째 분포에서 계산한 확률 값, 요렇게 구해지잖아요. 요렇게 구해져요. 그리고 요거 세 개를 다 더한 값이 여기 세로축의 크기가 되겠죠. 여기 세로축의 크기가 될 거예요. 근데 요 텀, 여기 전체 이 세로축의 크기에서 이 텀이랑 이 텀이랑 이 텀, 이 세 개의 항으로, 이 세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 개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애는 뭘까요?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 수직한 값에서 가장 많은 기여를 하는 항은 1번 항일까요? 2번 항일까요? 3번 항일까요? 1번이겠죠. 그쵸, 1번이겠죠. 왜냐하면은 x1이 이 첫 번째 분포에 제법 가깝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모르긴 몰라도 이 1번 분포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 쳐요. 2번 분포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 쳐요. 3번 분포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 쳐요. 그때 그 얘네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다 합친 게 얘잖아요.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을 다 합친 게 얘예요. 근데 여기 위치에서는 빨간색이 이만큼이죠. 빨간색이 이만큼이고, 이만큼 빨간색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은 한 요만큼일 거예요. 초록색은 더 작죠. 초록색은 뭐 한 요만큼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체 분포까지 요만큼의 값이라고 할 때, 여기서 빨간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요 정도예요. 파란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요 정도겠죠. 또 초록색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요 정도겠죠. 그렇게 해서 이 최종 확률 값이 정해졌겠죠. 요거 좀 이해되세요?
아, 맞아요. 저거 맞아요. 죄송해요. 여기 X1 들어가는 거 맞아요. 아, 고마워요. X1 들어가야 돼. 맞아요. 그래서 여기 얘를 요만큼으로 그렸고, 얘를 색깔이 참 헷갈리네. 이렇게 할게요. 얘가 한 요만큼 값이에요. 얘가 한 요만큼이고, 얘는 요만큼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전체 값은 얘가 됐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나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그럼 다른 위치에서도 한번 구해볼게요. 한 여기에서 구해볼까요? 여기? x2가 여기에요. x2가 여기고, 그럼 여기까지의 높이가 요만큼이죠. 전체 값은 요만큼일 텐데, 여기에서는 제 생각에는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차지하는 비율은 동일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빨간색이 기여를 했겠죠. 맞나요? 왜냐하면은 여기 x2라는 위치는 마침 이 파란색 그래프랑 초록색 그래프가 딱 교차하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의 크기랑 여기 크기가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좀 과장돼서 그렸지만 빨간색은 진짜 조금일 거예요. 요거 이해되세요? 여기 x2 위치에서는 빨간색은 진짜 조금이고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반반 나눠 갖는다. 결국에 리스폰시빌리티가 뭐냐면요,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비율. 리스폰시빌리티를 써볼게요. 강의 자료에 나온 노테이션으로 써볼게요. 근데 강의 자료 노테이션 너무 어려운데.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값말을 정의를 할 건데, 이거는 뭐냐면은 강의 자료 노테이션을 써볼게요. 얘는 뭐냐면, 물리적인 의미로 따지자면 뭐냐면은 n번째 샘플, 그러니까 뭐 xn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x1이라던가 x2처럼 n번째 샘플에 대해서 k번째 분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 빨간색 분포, 파란색 분포, 초록색 분포처럼 여기에 3개의 분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3개의 클러스터에 대한 분포가 있는 거죠. 그럼 k번째 분포가 미치는 영향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자면 여기 요 점에서 요 점을 가지고 와 볼게요. 요 점을 가지고 왔을 때 빨간색이 이만큼 됐어요. 파란색이 이만큼 됐고 초록색이 요만큼이었어요. 여기 전체를 1로 두는 거예요. 여기 전체를 1로 둬서 얘가 한 0.7, 얘가 한 0.2, 얘가 0.1 정도 나오는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뭐가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ZNK예요. n번째 샘플에 대해서 k번째 클러스터가 미치는 영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번, 여기 앞에 있는 첨자가 1이 된 이유는 x1이라는 위치에서 평가를 했기 때문이고, 여기 뒤에 있는 첨자가 여기가 1이 된 이유는 이 빨간색은 1번 분포에서 왔잖아요. 이 초록색은 3번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얘는 2번에서 왔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2번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을 해봤더니 뭐 0.7, 0.2, 0.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의미하는 게 이 x1이라는 샘플이 있잖아요. 이 x1이라는 샘플에 대해서 1번 분포에서는 한 70%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쵸? 여기에 가까웠잖아요. 1번 분포에 가까웠었잖아요. 그리고 2번 분포는 한 20%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3번 분포는 한 10% 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게 리스폰시빌리티예요. 얘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요렇게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 보이잖아요. 별거 없어요. 뭐냐면은 제가 아까 이렇게 표현했죠. 요 값, 요 값, 요 값을 가지고 요렇게 수직축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 각각의 값들을 이 세 개의 합으로 나눈 거예요. 요거 보세요. 제가 방금 표시한 그 세 개의 텀인데 걔네들 전체의 합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각각의 분포, 각각의 분포라고 하면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각각의 분포에서 계산한 확률 값들이 틱틱틱 튀어나오잖아요. 그거 전체의 합에 대해서 각각을 나눈 거예요. 지금쯤 갑자기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x1이라는 위치에서 그러면은 파이1 아이고 뭐 x1 뮤1 시그마1 더하기 뭐 파이2 뮤2 시그마2 더하기 파이3 요렇게 생겼잖아요. 계산을 했더니 얘가 한 0.05 아니 0.05 너무 적다. 0. 그러니까 전체 값부터 정합시다. 전체 확률이 한 0.5가 나왔어요. 네, 한 얘가 0. 저대로 해봅시다. 0.35. 그 다음 파란색이죠. 0.10. 얘가 0.0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죠. 여기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이 x1이라는 위치에서 여기 이 검은색 그래프는 0.5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 빨간색은 0.35 정도, 이 파란색은 0.1 정도, 초록색은 0.05 정도가 나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세 개 다 합치면 0.5 되잖아요. 그때 리스폰시빌리티 예를 들어서 11을 구하면은 이거 0.5분의 0.35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0.7이죠. 여기 두 번째 거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 0.5분의 0.1 그러니까 얘 0.2가 되죠. 여기 세 번째 거에 대한 리스폰시빌리티 0.5분의 0.05 그러니까 얘가 0.1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전체 확률 값을 놓고 봤을 때 얘랑 얘가 기여하는 값이 있잖아요. 기여하는 바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세 개를 더한 값으로 각각을 나눠주면은 여기 각각 얘네 각각을 전체 더한 값으로 나눠주면은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할 수 있고 이 리스폰시빌리티의 합이 1이 되죠. 항상 합은 1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뭐로 보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다? x1이라는 샘플에 대해서 각 분포가 미친 영향으로 해석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70%, 한 20%, 10% 그만큼 담당했잖아요. 이 전체 값이 나오는데 얘가 한 70%, 얘가 20%, 얘가 10% 담당했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하자. 그거를 리스폰시빌리티라고 정의를 하자. 정의를 하는데 정의를 하는 식은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다. 근데 별거 아니죠. 그냥 가우시안 분포의 믹스처 이거 그러니까 이게 결국 k번째 디스트리뷰션이죠. k번째 디스트리뷰션을 전체에 대해서 더한 걸로 나눈 거예요. 노멀라이즈 한 거예요. 노멀라이즈. 이해되셨나요? 솔직히 좀 어렵죠. 여기서 한번 좀 쉬었다 갈까요? 여기서 한번 쉽시다.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 올리세요. 노래를 틀어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기다릴까요? 지금 다들 혼돈에 빠져 있나요? 채팅이 없는 걸 보니 많이 어렵나 보네요. 저거는 너무 질문이 너무 광범위한데요. 회귀 분석이랑도 비슷한 면이 있나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회귀 분석의 어떤 면을 말하는 거고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의 어떤 면을 보고 그 두 면이 비슷하다고 느꼈을까요? 그게 너무 저 R2 뭔지 잘 모르는데? 저 R 제곱이 뭔지 잘 몰라요. 제가 회귀 분석을 배운 지 너무 오래돼서 뭔가 좀 비슷한 뭐가 있나 보네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회귀 분석이라고 하면은 그 통계에서 나오는 그거 말하는 거죠. 저 배운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요. R 제곱이라는 걸 어떻게 구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 맨날 회귀 분석하면은 R 제곱 값이 뭐 나왔던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유도가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제가 통계 전공은 아니어서. 그럼 좀 쉴게요. 아까 노래 한 번 더 틀어드리고 좀 쉬다가 올게요. 아이고 녹화를 계속했네. 나중에 유튜브에서 잘라야겠네요. 킹작권에 걸리잖아요. 잘라야겠네. 요거를 한번 해볼까요? 리스폰시빌리티 구하기 해봅시다. 이런 예가 좀 이해하는데 차라리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4개만 해볼게요. 얘는 뭐 0.5, 0.2, 뭐 0.1이 나왔다고 합시다. 믹스처 개수를 2개로 할까요? 아, 너무 코브랑 글자가 많으니까 쓰기가 너무
요렇게 쓸게요. 얘가 뭐 0.4, 0.1, 0.05, 0.15, 0.05 요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감마 리스폰시빌리티 값 뭐 ZN1이라고 할게요. 요 표를 한번 채워볼까요? 여기 각각 어떻게 돼요? 여기 채울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줄 어떻게 돼요? 여기 첫 번째 줄의 값이 뭘까요? 생각보다 반응이 그렇게 많진 않았네요. 많이 못 따라오고 계신가봐요. 0.8, 0.2 맞아요. 얘는 예분의 예죠. 마찬가지로 얘는 예분의 예를 하면 되죠.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분 오늘 많이 어려웠나 보다. 그쵸? 0.25, 0.75 맞죠? 마지막으로 여기는 딱 봐도 나오죠? 0.5, 0.5겠죠? 그쵸? 0.5, 0.5겠죠?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구하는 건 이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샘플은 여기 1번이랑 가까워요? 2번이랑 가까워요? 첫 번째 샘플은 1번, 2번 중에 누구랑 가까울까요? 1번에 가깝겠죠. 그쵸? 얘는 여기에 가깝죠. 근데 요거보다는 요거를 보는 게 좀 더 정확하죠. 왜냐하면은 절대적인 값은 좀 작을 수가 있어요. 그치만 그 비율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비율. 리스폰시빌리티가 결국 비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봤을 때 x1은 1번에 좀 가깝고 x2는 2번 분포에 좀 가깝고 x3는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애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리스폰시빌리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1번 샘플에 이 1번 분포가 끼친 영향력이 한 80 정도 되고 2번 분포가 끼친 영향력은 한 20밖에 안 된다. 반대로 2번 샘플에는 2번이 한 75% 줬다. 1번은 한 25%. 여기 세 번째에는 동일하다. 어떻게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까지 왔어요. 요거 하면 돼요. 요 얘기를 좀 짚고 넘어가서 여기로 넘어가면 돼요. 이제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뭐 리스폰시빌리티를 어떻게 구하고 그게 무슨 의미이고 이거는 일단 다 설명을 했다고 칠게요. 그럼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했다 쳐.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했다 쳐. 구할 수 있죠. 여기 파라미터들 요런 파라미터들이 다 있으면은 주어진 입력 딱 들어오면은 계산할 수 있죠. 그쵸? 다음 시간에 파이썬으로 계산할 거예요, 여러분들. 직접 하나하나 장인 정신으로 하나하나 다 계산할 거예요. 아, 근데 믹스드 오브 가우시안이 어렵구나. 서포트 벡터 머신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 믹스드 오브 가우시안이 어렵네. 아, 이게 지난 학기까지만 해도 클러스터링을 맨 처음에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 이번 학기는
리뷰한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서포트 벡터 머신 한 다음에 지금 클러스터링 왔잖아요. 근데 지난 학기까지는 클러스터링을 맨 처음에 뒀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나가 떨어졌구나. 이제 알겠다. 저는 K민즈 알고리즘이 좀 시작하기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클러스터링으로 시작을 한 다음에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좀 뭐 별 차이 없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학기 수강생들이 진짜 어려워했던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상당했겠네요. 이게 쉽지가 않구나. 어쨌든 그러면은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가 K민즈 알고리즘에서 뭐 x1, x2, x3, x4가 있는데 그 R이라는 행렬이 있었어요. 그게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1번 클러스터에는 샘플이 몇 개가 속해요? 2번 클러스터에는 몇 개가 속해요? 각각? 두 개죠. 1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애는 얘랑 얘죠. 2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애는 얘랑 얘였어요. 근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 리스폰시빌리티를 보자고요. 얘를 봤더니 뭐 0.8, 0.2, 0.3, 0.7, 0.4, 0.6, 0.1, 0 아니요. 0.9, 0.1 이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리스폰시빌리티가 요렇게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1번 클러스터라고 말할 수 있는 애는 누구일까요? 1번 클러스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애는 1번, 4번이죠. 그렇죠.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이랑 오른쪽을 비교를 해서 얘랑 얘는 첫 번째 값이 더 크니까 1번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해도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랑 얘는 2번 클러스터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근데 얘에 비해서 얘가 해주는 얘기가 더 많지 않아요? 얘는 그냥 그거였어요. 누구랑 제일 가까워? 얘 붙들어 놓고 너는 누구랑 제일 가까워? 그러니까 1이 딱 한 번만 나오죠. 한 줄에 1이 딱 한 번 나오고 1 빼고는 다 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은 얘기하는 게 더 많죠. 여기에서 얘를 보고 결정을 하라고 하면은 1번으로 고르긴 할 텐데 고르기는 1번으로 하겠지만 그거를 뭐 어느 정도로 확신을 하냐고 물어보면은 한 80%는 확신해. 근데 한 20%는 2번일 수도 있어. 마찬가지로 얘를 보면은 좀 많이 확신을 못해요. 좀 제법 중간에 걸쳐 있는 애 같아요.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60은 되지만 1번일 것도 한 40은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리스폰시빌리티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이게 스트롱 위크라는 표현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결국에는 확률로 표현을 했잖아요. 확률이에요. 확률이다 보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그거 있었잖아요. 펄셉트론이랑 로지스틱 리그레션 하면서 하나는 그냥 사인 함수로만 했고 다른 하나는 시그모이드 함수로 하는 바람에 펄셉트론은 그냥 부호만 바꿔가지고 더하고 뺐었는데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그 에러를 곱해가지고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했었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딱 디스크리타이즈 된 게 아니라 확률 모델이란 말이에요. 확률 모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확률로 나와요. 확률. 물론 뭐 정의가 된 거는 정의도 사실 확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뮤만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요. 뮤를 가지고 설명을 할 건데 예를 들어서
뮤1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K민즈에서는 얘였어요. 얘네들을 웨이트로 해서 요거를 각각을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를 업데이트를 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0 또는 1로 나오다 보니까 딱 1인 애들만 살아나가요. 이런 애들만 살아나가요. 0인 애들은 알아서 탈락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전체 합으로 나누니까 자동적으로 1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가 딱 분모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요거를 일반적으로 쓰면은 요런 형태였어요. 요런 형태였거든요. 근데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파이부터 합시다. 파이 1부터 구해봅시다. 파이 1이랑 파이 2를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겠어요? 요거 다 더한 거랑 요거 다 더한 거. 다 더하면 뭐죠? 17. 2.4인가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지? 1.6이네요. 그러니까 파이 1은 2.4분의 4.0이 될 거예요. 파이 2는 1.6분의 4.0이 돼요. 마침 잘 떨어지네. 8, 5분의 3, 0.6, 0.4가 되네요. 믹싱 코이피션트. 믹싱 코이피션트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 전체의 합분에 여기 첫 번째 줄의 합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여기서부터 다시 해볼게요. 여기를 다 더하면 뭐가 나왔냐면은 첫 번째 클러스터에 속한 샘플의 개수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2개 나오죠. 2개. 2개가 딱 나와요. 비슷한 개념으로 얘에 비해서 리스폰시빌리티는 요거를 마치 실수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샘플은 이 첫 번째 클러스터에 한 0.8개 정도 속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에는 한 0.2개 정도 속해요. 이 2번 샘플은 일단 몫은 하나죠. 일단 1인분인데 1번 클러스터에는 한 0.3인분하고 2번 클러스터에는 한 0.7인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를 다 합치면은 1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실수로 나오죠. 아까 이거 다 더했더니 2.4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총 4개의 샘플이 있는데 그 중에서 2.4개 정도가 1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마찬가지로 2번 클러스터에 속하는 게 한 1.6개 정도 돼 보여요. 그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쵸? 1인분의 몫을 각각의 샘플이 1인분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1인분 그대로 들어갔다면은 여기 믹스 오브 가우시안에서는 1인분을 리스폰시빌리티만큼 쪼갠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클러스터에는 한 2.4개, 두 번째 클러스터에는 한 1.6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노멀라이즈를 한 거죠. 그래서 믹싱 코이피션트를 어떻게 구해요? 요렇게 구해요. 그러면 1번 분포에 대한 믹싱 코이피션트가 한 0.6 정도 나오고 2번 분포에 대한 믹싱 코이피션트가 한 0.4 정도가 돼요. 이것처럼 뮤1도 그렇게 곱해요.
잠깐만요. 식을 한 번만 보고 올게요. 이거를 NK라고 놨구나. 여러분들 지금 요 페이지 설명하는 중이에요. 너무너무 어렵죠? 리스폰시빌리티 구하는 거를 구구절절 설명을 한 거고, 이제 파라미터 구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파라미터 구하는 방법. 네, 여기서 이제 NK라고 썼네요. 얘를 각각 N1, N2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각각의 클러스터에 속하는 샘플의 개수를 실수 버전으로 나타낸 거를 NK라고 썼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mu1은 어떻게 구하냐면요. N1분의 감마랑 그 샘플을 곱한 거.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뭐냐면은, 여기서 mu1을 어떻게 업데이트 하냐면요. 2.4분의 1을 해요. 그러면 0.8x1, 0.3x2, 0.4x3, 0.9x4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땠어요? 디스크리트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딱 속하는지 안 속하는지가 0, 1로 딱 나오니까 여기에 속하는 애들만 딱딱 뽑아가지고 그 개수만큼 나누면 됐잖아요. 그거를 실수 버전으로 바꾼 거예요. 전체 샘플의 개수가 몇 개 정도 돼요? 2.4개 정도 됐죠. 그러니까 2.4로 나눠요. 요거 값들의 합이죠, 사실. 그러니까 2.4분의 1로 나누고, 여기 안에는 웨이티드 썸이죠. 뭐랑 뭐랑 곱해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해서 첫 번째 클러스터의 평균을 그렇게 구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샘플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기는 하는데, 웨이트로 뭘 가져가요?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져가요.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럼 뮤2는 어떻게 구할까요? 뮤2 구하는 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뮤2는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뭐분의 뭐예요? 뮤2는 1.6분의 1, 그리고 여기 곱할 때 맨 처음에 뭐 x1 해야 돼요? 뭐 곱하기 x1 해야 돼요? 그쵸? 0.2 곱하기 x1, 또 0.7 곱하기 x2, 0.6 곱하기 x3, 0.1 곱하기 x4, 요렇게 구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인분의 샘플을 리스폰시빌리티만큼 나눠가지고 웨이티드 썸을 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산술 평균은 산술 평균인데 정수가 아니라 실수 버전으로 구한 것 같이 산술 평균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1.6은 여기 곱해진 리스폰시빌리티들의 합이죠. 그리고 여기 각각의 샘플에다가 리스폰시빌리티를 웨이트로 준 거죠. 그래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요것만 가지고, 요 페이지만 가지고 파이썬 구현을 할 수 있어요. 요 식만 가지고 하면 돼요. 딱 식이 하나가 빠졌죠. NK를 어떻게 구한다? 감마의 합으로 구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하죠. 파라미터 3개 필요해요. 파이, 뮤, 시그마가 필요하는데, 이게 한 세트가 아니라 우리가 정한 클러스터의 개수만큼 필요해요. 그러니까 분포 하나하나마다 요거 값들이 한 세트씩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계속 반복을 해요. 요 두 개를 반복을 하는데, 우리가 K민즈 알고리즘에서는 뭘 했냐면은,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평균이 있을 때 거리를 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RNK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클러스터에 제일 가깝니? 라고 레이블을 달았어요. 그거를 하는 단계예요. 근데 여기서는 레이블 대신에 뭘 구해야 돼요?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파라미터로. 그러면은 주어진 샘플이라고 하면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주어진 파라미터라고 하면은 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이 가능해요. 우변에 있는 모든 항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얘를 업데이트 시켜요. 그러면은 모든 샘플에 대해서 리스폰시빌리티를 쫙 구할 수 있어요. 여기 구한 이 표처럼, 이 오른쪽에 있는 표처럼 요게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어진 샘플 그리고 주어진 리스폰시빌리티. 그러니까 샘플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여기서 구한 리스폰시빌리티를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봅시다. 샘플은 여기 있죠. 샘플 여기 들어가 있죠. 리스폰시빌리티. 파라미터도 쓰이네. 그리고 nk도 요걸로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여기 2번, 3번, 4번씩도 우변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변에 있는 걸로 좌변을 업데이트 해요. 그러면은 요거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걸로 가지고 다시 여기로 가면 되죠. 여기서 구한 걸로 여기로 오고. K민즈랑 비슷하죠. R 구하고 뮤 구하고 R 구하고 뮤 구하고 R 구하고 뮤 구하고 이거 왔다 갔다 했거든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똑같아요. 리스폰시빌리티 구하고 파라미터 구하고 그 파라미터로 리스폰시빌리티 구하고 그 리스폰시빌리티로 파라미터 구하고 파라미터로 얘 구하고 얘로 얘 구하고 왔다 갔다 하면은 아까 봤던 것처럼 데이터에다가 가우시안 분포들이 쭉쭉쭉쭉쭉 움직이더니 이렇게 수렴을 한다. 여러분 솔직히 오늘 수업에 이해가 된 정도를 우리 실수로 나타내 볼까요? 나는 한 100만큼 이해가 안 된다. 누구 아무나 좀 얘기해 줄 사람.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나? 엄청 어려워요? 되게 느낌이 쎄하거든요. 2스텝, M스텝 다시 가볼게요. 네. 아이고. 다시. 이 스텝에서는 뭐냐면은 샘플은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도 주어져 있어요. 얘를 가지고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하는 과정이에요. 샘플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n번째 입력이라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파라미터는 어디 들어가냐면은 여기 믹싱 코이피션트나 뮤나 시그마가 파라미터예요. 첫 번째 바퀴에서는 랜덤으로 어사인을 한 값을 쓸 거고 두 번째 바퀴부터는 여기서 구한 값을 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을 해요. 요 표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저 4개의 샘플에 대해서 파이랑 뮤랑 시그마 가지고 여기 각각의 자리를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아까 계산해봤잖아요, 우리. 요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요 과정을 거치면은 얘가 구해져요. 요 과정이라 하면 요걸로부터 요거를 구했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리스폰시빌리티를 하나의 행렬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하고 두 번째 M 스텝에서는 역시 주어진 샘플도 활용을 해야 되고 주어진이라기보다는 주어진이라고 할게요. 주어진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샘플은 그냥 주어진 거고
리스폰시빌리티는 여기서 구한 거예요. 그럼 리스폰시빌리티가 어디에 사용이 되냐면 요런 데 사용이 돼요. 주어진 샘플은 어디 사용이 되냐면 요런 데 사용이 돼요. 뭐 여기서 구한 뮤 같은 게 여기에 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 스텝에선 고정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는 뭐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어떤 버전으로 할까? 이렇게 쓸게요. 순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구해요. 여러분들 요 1번도 그렇고 2번, 3번, 4번도 그렇고 우변에 있는 걸 계산을 해서 좌변에 있는 값을 업데이트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변에는 우리가 다 2번 스텝에서 아는 값, 주어진 값들만 들어있어야 되고 좌변에는 이번 스텝에서 업데이트 하려는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스텝을 보면은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파라미터를 가지고 리스폰시빌리티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구한 리스폰시빌리티가 여기로 들어가서 주어진 샘플과 주어진 리스폰시빌리티로 파라미터를 구해요. 그럼 이 파라미터가 다시 여기로 가서 주어진 샘플과 파라미터를 가지고 리스폰시빌리티를 또 계산을 하고 또 반복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매 스텝마다 파라미터도 새로 구해지고 리스폰시빌리티도 그때그때 다 새로 나와요. 파라미터가 바뀌니까 당연히 리스폰시빌리티가 바뀌겠죠. 고정된 샘플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겠죠. 이거 라이클리후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코스트로 삼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뭐 라이클리후드를 저번에 라이클리후드 한번 나왔던 적 있죠.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코스트로 삼아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한다고 했었거든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도 동일하게 라이클리후드, 네거티브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코스트로 해서 그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얘도 사실 최적화 문제예요. 얘도 사실 최적화 문제인데 그 최적화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이 여기 EM이라고 했거든요. E 스텝, M 스텝이라고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expectation이랑 maximization을 줄인 말이거든요. 그래서 최적화하는 방법 중에 이터러티브하게 구하는 방법으로 EM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expectation maximization을 줄여서 EM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를 미니마이즈하는 방식으로 EM 방법을 취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 설명 안 할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리세요. 어쨌든 코스트로 라이클리후드를 보면 된다. 그래서 얘가 수렴을 해가는지 잘 보면 된다. 그 정도만 알면 되고, 여기 뒤에 있는 설명은 사실 되게 좀 그냥 트리키해요. 좀 트리키해서 굳이 막 따라갈 필요는 없고, 이거는 다음 학기에 업데이트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K-민즈랑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을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볼 거거든요. 근데 좀 생각해 볼게요.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은 뺄 수도 있고. 근데 K-민즈 알고리즘은 진짜 금방 끝나거든요. 그거는 내 생각에 빨리 하면은 진짜 10분이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믹스처 오브 가우시안이 좀 더 핵심이긴 한데, 어쨌든 오늘 했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자면은, 처음에 시작은 이거였어요. 믹스처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쉬웠죠. 그래서 가우시안을 가지고 믹스처 모델을 만든다, 그런 내용으로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믹스처 모델에서 리스폰시빌리티라는 걸 계산을 할 수 있다. 얼마만큼 기여를 하느냐, 각각의 분포가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를 마치 확률처럼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리스폰시빌리티를 활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학습을 할 수 있다. 이터러티브하게 뭐 E 스텝이라는 거랑 그 리스폰시빌리티를 구하는 E 스텝이랑 파라미터를 구하는 M 스텝이 있었죠.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은 파라미터 학습이 가능하다 정도로 요약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 어려우셨던 것 같은데
힘내 봅시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